네, 반갑습니다. 사문이 원조사 경제입니다. 자, 우리 17강이죠. 문화의 이해, 수능 실전 문제 8문제랑 기출 플러스 2문제 풀 건데, 수능 실전 문제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거의 수능 기본 문제랑 난이도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플러스의 2번 문제가, 너는 이거 푼 사람 있니? 손 들어 보실래요? 지금 한 명도 안 보이는데, 아마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81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자, 땡땡 도는 다음 달에 있을 도내 축제에서 작년보다 다양한, 자, 문화 예술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문화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억은 좁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고, 자, 니은 보시면은, 자, 니은은 지금 지역 문화죠. 그래서 문화가 앞에 나와 있어, 뒤에 나와 있어?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니은은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디귿. 자, 문화 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문화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좁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고, 이제 1번부터 보시면은 기억에서의 문화는 좁은 의미이기 때문에 생활 양식의 총체가 아니죠. 2번. 니은에서의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이기 때문에 교양 있고 세련된 생활 양식을 가리키는 것. 이건 좁은 의미라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 니은에서의 문화는 넓은 의미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디귿에서의 문화는 좁은 의미이기 때문에 니은에서의 문화, 넓은 의미와 달리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1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5번. 노인 문화에서의 문화는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니은이죠. 니은인, 니은과 같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보시면은 문화의 속성 A, B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되는데, 가에는 A가 부각되어 있대요. A 보시면은 열대 지역에 위치한 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갑국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향신료 냄새 때문에 고생을 한대요. 그래서 이는 목욕 대신 향신료를 뿌리는 갑국의 독특한 풍습에 기인하는데, 갑국 사람들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향신료 냄새를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공유성이 되는 거고, B를 보시면은 을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확대 가족 비중은 낮아지고 핵가족 비중은 높아졌는데, 핵가족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구당 주거 면적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형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지금 어, 가족 문화가 변동됐더니 주거 문화가 바뀌는 이런 연쇄적 변동을 일으켰죠. 얘는 총체성이 되겠습니다. 얘가 총체성이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A는 공유성은 개인의 사회적 행동이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임. 요거는 학습성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A를 통해 공유성을 통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 방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B는 총체성은 문화의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겠죠.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4번. B는 총체성은 문화가 상징 체계를 통해 전승되면서 보다 풍부해짐. 요건 축적성이기 때문에 4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5번. B는 총체성은 서로 다른 문화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는 공유성의 특징이죠.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었고, 2번의 답은 2번이었죠. 3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자, 기역부터 비읍까지 있는데, 자, 기역은 김치찌개죠. 그 다음에 니은, 식사 예절, 그 다음에 디귿,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기역 선지부터 볼게요. 자, 디귿. 디귿 보시면은, 김치찌개에 냄비에 각자의 숟가락을 넣어 떠먹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식사 예절에 어긋나지 않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디귿은 지금 공유성이 부각된 거예요. 그러면 리을도 보시면은 저 리을 대중매체를 통해 외국에 사는 가운데 외국에서는 가운데 놓인 주 음식을 각자의 그릇에 덜어 먹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식사 문화가 변동된 거기 때문에 리을은 변동성이에요. 기억 보시면은 디귿에서는 공유성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의 속성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니은, 리을에서는 지금 변동성인데 문화의 각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 요거는 총체성이죠. 그래서 부각되어 있지 않고요. 디귿 보시면은 자, 미음은 지금 식사 문화인데 이는 문화가 뒤에 있으니까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고 요거는 장래 문화에서의 문화와 같이 넓은 의미로 사용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식사 예절이죠. 얘는 기역, 비읍과 달리 비물질 문화에 해당한다. 지금 비물질 문화가 나왔는데 비물질 문화랑 물질 문화를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한 번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물질 문화는 뭐냐면은 물질 문화는 기술이에요, 기술. 테크닉. 그래서 기술이 포함된 모든 거는 물질 문화인데, 그럼 이제 봐봐. 인쇄 기술 하면은 물질 문화겠어? 비물질 문화겠어? 당연히 인쇄 기술이니까 기술은 물질 문화죠. 근데 얘는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의 결과물도 물질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뭐 그럼 책이 나왔다 하면은 책은 인쇄 기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 문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리의 레시피 있잖아 현빈아 요리의 레시피는 기술이야 기술이 아니야? 기술이죠. 요리의 레시피는 기술이기 때문에 물질 문화고 그럼 그 레시피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음식들은 다 물질 문화예요. 예전에 한번 김치가 나온 적이 있는데 김치가 왜 물질 문화냐 이걸로 그 우리 연구소 Q&A 게시판이 막 학생이 막 김치는 어떻게 물질 문화냐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 Q&A 조교가 답변을 잘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설명은 너무 쉬워요. 김치는 김치를 만드는 레시피가 있어야 되고 레시피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의 결과물인 김치도 당연히 물질문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엄청 깔끔하죠. 김치찌개도 마찬가지예요. 김치찌개도 레시피가 있고 그 레시피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 문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물질 문화는 뭐냐면은 비물질 문화로 자주 나오는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돼. 종교, 철학, 그다음에 예술, 그다음에 뭐 제도, 그다음에 관습, 뭐 음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비물질 문화인데 지금 보시면은 는 식사 예절이죠. 예절. 예술은 뭐 예술이 예절은 뭐 어떤 제도나 아니면은 관습에 해당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니은은 비물질 문화고요. 비읍 텔레비전도 기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물질 문화입니다. 그래서 리을도 정답이 될 수 있었네요. 답은 기역, 디귿, 리을 하셔서 4번이 되겠고 4번으로 넘어가시면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잖아. 이제 관점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모든 사회는 소통 도구로서 언어, 사회 유지를 위한 결혼 제도 등과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밑줄 치세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그다음에 동시에 각 사회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경험 속에서 다른 사회에 구분되는 밑줄 치세요. 고유한 문화. 그럼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와 고유한 문화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면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심을 갖는 거는 문화의 관점 중에 비교론적 관점이었죠.
그래서 요거 찾으시면 되고, 그러면은 1번부터 보시면은 다른 문화를 거울 삼아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게 우리 비교론적 관점이었기 때문에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문화에 대한 연구는 부분보다 전체에 대한 이해, 요건 총체론적 관점이었죠. 3번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각 사회 문화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는 건 상대론적 관점이고요. 4번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대론적 관점이죠. 5번 특정 문화 요소의 의미를 다른 문화 요소와의 유기적인 관련 밑줄 치시고 그냥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보시면은 얘도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가부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와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부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을 당연시한다. 요거는 우리나라 문화죠. 하지만 우리나라로 유학 온 다른 나라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문화에 대해 듣고 우리나라 문화를 되돌아보게 된다. 이거는 타 문화를 거울 삼아서 자기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현빈아 왜 엎드렸니? 내가 이렇게 좀 비싼 수업을 하는데 교양이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음. 자, 나를 보시면은 최근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면서 정부는 출산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출산율이 높아질지 의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부장적 문화, 육아를 어렵게 하는 직장 문화,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치열한 입시 문화 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층의 문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층의 문화가 가부장적 문화나 직장 문화, 그다음에 입시 문화 등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문화가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총체론적 관점이겠죠. 더 가랑 나를 찾았고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보시면은 자기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비교론적 관점 맞습니다.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니은 문화를 해당 문화가 발생한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론적 관점이었죠. 디귿 문화는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의미를 갖는 생활 양식을 강조하는 게 총체론적 관점이 맞기 때문에 답은 기억 디귿 하셔서 리을까지 보셔야 돼요. 자, 리을. 각 사회의 문화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건 비교론적 관점이니까 나가 아니라 가에 해당하겠네요. 답은 기억 디귿 하셔서 2번이고요. 6번. 자, 문화의 태도가 나왔는데 볼게요. 갑 보시면은 땡땡국 사람들은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다니 너무 미개해. 인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우리의 우수한 식사 문화를 그들에게 전수해야 된다. 자기 문화를 타 문화에 이식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이런 문화 이해 태도가 자문화 중심주의죠. 우리 갑은 자문화 중심주의였고요. 을 보시면은 땡땡국은 열대 지역이라 뜨거운 음식이 거의 없어 손으로 먹어도 불편함이 없고 쌀의 품종이 우리나라와 달리 찰기가 없어서 숟가락으로 짓이기듯 뭉쳐서 먹어야 편해. 또한 그 나라 사람들은 맨손으로 식사를 하면 도구를 사용할 때보다 식사를 더 천천히 하게 되어 건강에 좋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유로 땡땡국의 맨손 식사 문화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각 문화는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상대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음, 을이 상대주의가 되는 거고, 자, 그럼 기억부터 보시면은, 갑의 태도는 자문화를 타 문화에 이식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니은, 을의 태도는 국수주의. 자, 우리 국수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의 한계였죠. 그래서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없고, 디귿. 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특정 사회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거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하셔서 2번이 되겠고, 리를 보시면은, 을의 태도는 문화 발, 문화 간 발전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죠. 그래서 발전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랑 문화 사대주의였기 때문에 릴도 다르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이 진짜 웃긴 문제인데, 어, 필자가 생각하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볼게요. 15세기 조선에서 제작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동아시아 최초의 세계 지도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동서양에서 제작된 지도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지도는 중국을 세계 가운데에 주고 있어 중화적 세계관에 입각해 제작되었고 당시 교류를 하고 있던 여진족 등을 오랑캐로 간주하고 지도에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조선은 세대의 중심인 중국 문화를 개성한 소중화라는 자부심을 표현했대요. 그럼 이거는 이 지도는 문화 사대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이 지도가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보고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사대주의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자, 기억 봐봐. 중국 문화에 대해 자문화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요거 맞다고 생각한 학생들 손들어 보세요. 지금 몇 명 손들었죠? 지금 봐봐. 이 중국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야? 자문화라는 것은 자가 스스로 자자란 말이야.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나라 문화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중국의 문화는 절대로 자문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문화에 대해 자문화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대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니은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사대주의이기 때문에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디귿 보시면은 중국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는 문화 상대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은 니은 하나밖에 없어서 2번이 되겠고 그럼 이제 8번으로 넘어가시면은 ABC가 있고 질문이 두 가지씩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C는 2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빵점이고 여기 지금 1점이죠. 그럼 당연히 C부터 봐야 되는 게 맞겠죠. C를 보시면은 자기 문화를 열등한 문화로 간주한다. 요거는 지금 사대주의잖아. 응? 그래서 얘가 맞기 때문에 C가 사대주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다에는 당연히 사대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B를 보시면 되는데 B가 지금 빵점이잖아. 그러면은 각 사회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건 문화 상대주의인데 B가 상대주의가 아니죠. 그러면 A가 상대주의가 되는 거고 B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면서 얘는 틀린 거고 나에는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A 보시면은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이게 지금 상대주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에는 상대주의가 아닌 내용이 들어오셔야겠지. 우리 1번부터 보시면은 A는 상대주의는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다. 요거는 자문화 중심주의 특징이죠. 1번 틀렸고요. 2번 B는 자문화 중심주의는 외부 문화에 종속되지 않고 외부 문화에 자기 문화를 이식하는 것을 당연시 여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게 국수주의로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말이랑 비슷한 맥락이고 3번 가에는 우리 상대주의가 아닌 게 들어가야 되는데 타 사회와 문화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자문화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8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나에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닌 게 들어가야 됐지. 집단 구성원의 결속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요거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맞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5번 다에는 사대주의의 특징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된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는 거는 자문화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플러스 1번을 보시면은 1번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은 이곳에서는 약속 없이 집에 손님이 올 경우 식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같이 놀다가도 식사 시간이 되면 친구만 혼자 방에 남겨두고 가족끼리 밥을 먹으러 간대요. 갑이 A국의 식사 문화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갑이 자문화 중심주의고요. 을을 보시면은 A국에서는 자기 가족들끼리만 식사를 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고 이런 문화가
우리와 달라서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을은 지금 문화를 평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을이 지금 문화 상대주의예요. 그러면 우리 당연히 가에는 상대주의의 특징이 들어오셔야겠고, 그럼 1번 비교하며 평가하는 대상, 요거는 문화 절대주의죠. 2번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 요런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요건 이제 극단적 상대주의를 예방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적합한 설명입니다. 3번 동경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 요거 사대주의죠. 4번 타문화보다 자문화가 우수하다는 태도로 판단해야 돼. 요건 자문화 중심주의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봐야 해. 얘가 문화 상대주의죠. 1번의 답은 5번이 되겠고, 자, 2번이 이제 진짜 어려울 텐데, 음, 지금 문화의 속성 5가지를 모둠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했대. 그래서 각 모둠은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웹툰 문화에서 찾아 발표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데, 1, 2, 3, 4모둠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각각 A, B, C, D, E를 배정한 거야, 배정. 그다음에 이제 5모둠도 있어요. 뒤에 읽어보시면은 1모둠부터 5모둠까지 각각 다른 문화의 속성 5가지를 배정했는데 지금 얘네가 배정받은 문화의 속성과 다른 것을 발표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정받은 속성과 발표한 속성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 그럼 봐봐. 자, 1모듬은 A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각각 배정받은 속성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지금 1은 A, B, C, D, E 이렇게 지금 배정을 받은 거지. 지금 1모듬이 발표한 사례를 보시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웹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운대요. 얘는 학습성이죠. 1모듬이 발표한 사례는 학습성이고 배정받은 것은 A야. 근데 이 A가 학습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배정받은 이 문화의 속성과 다른 사례를 발표했을 수도 있잖아. 그다음에 부모 세대에서 웹툰을 만화라고 부르고 만화가 보고 싶을 때 만화방을 떠올리는 것은 이거는 부모 세대끼리 공유하는 거니까 얘는 공유성이에요. 그다음에 3번 삼모듬 만화책을 보는 사람이 줄어들고 태블릿 PC로 웹툰을 보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변동성이죠. 그다음에 4모듬 부모 세대에서 눈으로만 즐기던 만화에 음성 지원, 배경음악 재생 기능 등이 추가된 현재 웹툰. 이건 축적성이죠. 그래서 각각 요 사례를 발표한 거고 그럼 교사의 평가를 다시 보시면은 학생이 선생님 이 모듬의 발표 사례는 D가 부각된 것 아닐까요? 이랬는데 이 모듬의 사례는 D로도 설명 가능하지만 부모 세대에서 만화방을 잘 떠올린다고 한 거는 공유성이에요. 공유성이 부각된 것이 맞습니다. B가 부각된 것이 맞다 그랬기 때문에 B가 공유성이 되는 거야. 응? 우리 B는 실제로 공유성이에요. 근데 3모듬과 4모듬은 발표한 사례가 서로 바뀌어야 각 모듬이 배정받은 속성이 된대. 그러면은 지금 3모듬은 4모듬의 속성이 되는 거고 4모듬은 3모듬의 속성이 되는 거지. C가 축적성이야. 그다음에 D가 변동성이죠. 그 다음에 1모둠은 5모둠에 배정된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발표했대. 그러면 5모둠은 1을 배정받았는데 발표한 거는 1모둠의 발표 내용이니까 E가 뭐가 되는 거냐면 E가 학습성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 A가 뭐겠어? 나머지 하나 안 나온 거. 학습성, 변동성, 축적성, 공유성, 총체성이 안 나왔죠? 그래서 A가 총체성이 되는 거고 어, A를 배정받은 1모둠과 1을 배정받은 5모둠은 다음 시간에 발표합시다. 1은 학습성 찾았죠?
그럼 1번부터 보시면은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생활 양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공유성이죠. 그래서 B입니다. 2번 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어 더욱 발전되고 풍부해지는 것은 축적성이라서 C가 되겠고요. 3번 일모듬의 배정된 속성이지. 배정된 속성은 요거야. 그러면 A는 뭐였어? 총체성이죠. 총체성은 각 문화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 맞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이었고 4번 이모둠의 배정된 속성이지. 그럼 배정된 속성은 B니까 공유성 맞고요. 오모둠의 배정된 속성은 E니까 E는 아까 무슨 성이었어? 학습성이었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5번 보시면은 문화가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성. 이건 학습성이니까 학습성은 어디 있어? E죠. 그럼 얘는 오모둠이 배정받은 거지. 3모둠이 아니라 4모둠. 둘 다 틀렸고 5모둠이 배정받은 겁니다. 이게 지금 배정된 속성과 발표한 속성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찾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배정받은 속성, 발표한 속성을 다 찾아서 교사가 평가한 대로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러면은 ABCD를 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이제 작년에 애들이 많이들 틀렸을 텐데 문제풀이 방식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이런 문제는 한 2분까지 쓰는 건 좀 오반 것 같고 한 1분 30초 정도만에 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 몇 강짜리 17강이었나? 17강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18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